여보, 당신 누구세요? 미자야, 나야. 영수, 영수? 미안해요. 내가 왜 이러지? 괜찮아. 나도 깜빡할 때 있어. 아니에요. 방금까지 분명히 알았는데 갑자기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 미자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서럽게 울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나 어떡하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73세 강미자. 할머니가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던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어간다는 것은 어떤 고통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미자, 올해 73입니다. 남편 영수와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이제는 손주도 셋이나 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거나 방금 전 이야기를 또 하거나. 미자야, 그 이야기 아까 했잖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약속을 깜빡하고 며느리 이름이 헷갈리고 손주 이름도 순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6개월 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고마웠지만 무서웠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남편도 잊어버리면, 자식들도 잊어버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지? 그날부터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기억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약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남편이 챙겨줬습니다. 미자야, 약 먹었어? 먹었어. 아니, 안 먹었나? 모르겠어.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일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실수를 했습니다. 왔어? 어서 와, 혜진아. 어머니, 저 수지예요. 혜진이는 작은 아들 며느리예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또 틀렸구나. 며느리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저는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우리 수진이. 하지만 순간 헷갈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딸이었지? 큰아들, 작은아들, 아니, 딸이었나? 당황한 제 표정을 본 수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큰아들 딸이에요. 수진이요. 아, 그래. 우리 이쁜 똥강아지 수진이.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 앞에서 손녀를 헷갈린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뭐가? 나를 잃어버리는 게, 당신을 잊어버리는 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하지만 나는 당신도 잊어버릴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매일 말해줄게. 나는 영수고 당신 남편이라고.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조차 언젠가 잊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이웃을 만나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 미자댁 오랜만입니다.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어찌 지냈습니까? 아, 네, 오랜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였지? 나랑 어떻게 아는 사람이지? 웃으며 대화했지만 내내 긴장했습니다. 실수할까봐, 또 틀릴까봐. 그렇게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문득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맞나? 패닉이 왔습니다. 여보, 여보.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미자야, 여기야.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 응, 뭐 하려고?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은 저기야.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날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집에서도 길을 잃다니. 기억하는구나. 대화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또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말을 줄였습니다.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냥 말이 줄었나 봐. 사실은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실수할까봐, 또 헷갈릴까봐.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자다가 깼습니다.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왜 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미자야, 나야. 영수. 영수? 당신이. 영수?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남편이구나. 내가 남편을 못 알아봤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미자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한순간이지만 못 알아봤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당신이 나를 못 알아보더라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잃어버리겠구나. 며칠 후 큰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엄마를 모시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엄마 모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다니까. 그럼 주간보호센터라도 보내시는 게 어때요? 주간보호센터?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센터에 가야 하는구나. 집에서도 제대로 못 사는구나.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사는 것보다, 기억도 없이 나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나는 누구지? 강미자. 강미자. 나는 강미자. 맞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주간보호센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센터에 갔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이제 이런 곳에 와야 하는구나.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저는 음악치료사 김 선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노래 부를 거예요. 어르신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옛날에는 좋아했어요.
그럼 잘 됐네요. 함께 불러봐요.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가 확 밀려왔습니다. 이 노래,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엄마가 불러주시던 노래. 자연스럽게 입이 열렸습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가사도 멜로디도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방금 전 점심 메뉴도 기억 못하는 제가 50년 전 노래를 이렇게 또렷하게 부르다니.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정말요? 나도 몰랐어요. 다음 노래도 함께 불러봐요. 그날 우리는 여러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요도 부르고 옛날 가요도 부르고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제가 확실히 저인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강미자. 노래를 좋아하는 강미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노래 불렀어. 그래. 어땠어? 좋았어. 노래 부를 때는 내가 나인 것 같았어. 다행이다, 미자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니자. 응. 다니고 싶어. 다음 주에도 센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익숙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포의 눈물.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남편이 불러주던 노래. 눈물이 났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5살 첫 데이트. 바닷가를 걷던 그날 남편이 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첫 데이트 때 당신이 노래 불러줬잖아. 응, 기억이 나? 응, 기억나는 것 같아. 목포의 눈물 맞지? 당신이 너무 멋있게 불러줘서 감동받아 내가 펑펑 울었었잖아.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미자야. 기억하는구나. 노래를 들으니까 기억났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주간보호센터 다니신다며요? 응. 거기서 노래 불러. 노래요? 할머니 노래 좋아하세요? 응.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아.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할머니 노래 녹음해도 돼요? 녹음? 네. 할머니 목소리 기록해두고 싶어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매주 와서 제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고 녹음도 하고. 할머니, 이번에는 이 노래 불러주세요. 이 노래는 우리 엄마가 불러주시던 노래야. 그럼 더 좋죠? 불러주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듣고 있으니까 제 노래를 누군가 기억해 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편집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을 노래에 담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노래는 영원히 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할머니,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유튜브? 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노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좋아. 영상이 올라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너무 감동이에요. 노래가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이가 댓글들을 읽어줬습니다. 제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미자 할머니 유명하시네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치매 환자가 아니라 노래하는 강미자구나. 나에게도 가치가 있구나. 하지만 그날 밤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놓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미자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맞아? 응, 우리 집. 당신은 누구시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영수야. 당신 남편. 잠시 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나를 잊지 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노래는 기억하면서 나는 왜 잊어버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많아졌습니다. 남편 얼굴을 잊어버리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래만큼은 기억했습니다. 센터에서 새로 배운 노래도 금방 외웠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부탁이 있어.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할머니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싶어. 할머니 이야기를요? 응. 할머니가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기 전에 노래로 남기고 싶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할머니 인생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다 기록할게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매일 와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남편 만난 이야기, 아이들 키운 이야기,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옛날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사진 속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예요. 젊으셨을 때 이게 네, 할머니 진짜 예쁘시죠? 사진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나도 한때는 이렇게 젊었구나. 수진이가 만든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미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기억은 흐릿해져도 사랑은 남아. 노래로 전하는 나의 이야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수진아, 이게 할머니 노래. 네, 할머니 인생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미자야,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남는구나. 여보, 나 완전히 잊어버려도 이 노래는 남겠죠? 응, 영원히 남을 거야. 남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자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 노래가 기억해 줄 테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을 초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무대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내가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준 제 노래. 강미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기억은 흐릿해져도 사랑은 남아.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는 남편.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는 아들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손녀 수진. 모두가 보였습니다. 모두가 기억났습니다. 노래로 전하는 나의 이야기.
잊혀져도 괜찮아. 노래는 영원하니까.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미자야, 정말 아름다웠어. 여보, 내가 당신을 잊어버려도 이 노래만큼은 기억해 줄 거죠? 물론이야. 매일 들을게. 아들들도 와서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으셨어요. 엄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손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평생 간직할게요. 할머니가 나중에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가 기억할게요. 할머니의 노래를, 할머니의 사랑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강미자. 노래하는 강미자. 사랑하는 강미자. 기억은 흐릿해져도 이 순간의 감정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기억은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들들 이름도 자주 헷갈립니다. 손주들 얼굴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래만큼은 여전히 기억합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제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제가 부른 노래, 수진이가 녹음한 노래. 미자야, 이거 당신이 부른 노래야. 정말요? 내가 이렇게 잘 불렀어요? 응, 당신 목소리 정말 아름다워. 노래를 들으면 뭔가가 떠오릅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따뜻한 무언가. 이 노래, 내가 부른 거구나. 나는 노래를 좋아했구나. 주간보호센터에는 여전히 다닙니다. 선생님 얼굴은 매번 새롭지만 노래는 익숙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함께 불러봐요. 네, 좋아요. 산토끼 토끼야. 노래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부릅니다. 가사도 멜로디도 저절로 나옵니다. 신기해. 이건 왜 기억나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수진이가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 수진이, 우리 수진이. 이 아이가 누구였더라? 손녀, 맞나? 확실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좋아. 수진이가 피아노 반주를 틀어줍니다. 저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인지 모르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가 어딘지도 가끔 헷갈리지만, 노래를 부르는 이 순간만큼은 확실합니다. 나는 여기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아직 나구나. 오늘도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미자야, 사랑해. 이 사람이 누구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손이 따뜻합니다. 이 목소리가 익숙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확실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감정까지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음악을 즐기는 마음, 행복을 느끼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노래를 통해, 예술을 통해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치매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노래를 불러보세요. 음악은 기억을 넘어서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